내년부터 변동형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최대 3% 가산금리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실시됩니다. 지난 5년간 가장 높았던 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값을 추가 이자처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 수요도 늘리겠다는 목표인데요. 앞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태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만큼 대출 한도를 정했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제도. 그간 1억 원 초과 대출에 DSR 40%를 적용해 직접적으로 가계대출의 문턱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긴축 기조로 시장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 탓에 변동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극심했던 상황.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에 가상의 추가 금리를 덧붙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DSR이 적용되는 1, 2금융권의 모든 신규 취급 대출이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만큼 추가 이율을 붙이는데 실제 상환 금액은 늘어나지 않지만 DSR 계산 시 추가 금리를 적용한 탓에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듭니다. 다만 1.5%에서 3%까지 가상금리 상하한선을 설정해 과도하게 추가 금리가 책정되는 부작용을 막습니다. 게다가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주기형 대출이나 만기 3년 이상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한도가 급작스레 줄어들어 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내년 상하반기에 스트레스 금리는 각 25%, 50%만 적용토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말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하고 제도 안착 상황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가계가 부담해야 되는 대출 금리가 되게 높은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금리가 되게 높게 측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금리 변동 리스크를 다 해외에서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주로 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계가 금리 상승 리스크를 전부 다 떠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다만 일각에선 과도한 대출 규제가 도리어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 이미 고금리로 차주들의 부담은 극에 달했고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대출 규제의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태성입니다.